이슈 진단,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봤습니다. KB투자증권 박재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정유업종들 하락세 띠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네네. 정제 마진 등의 어떤 악재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뒤엎고 최근의 약세는 계절적 요인에 불과하다. 최근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셨습니다. 정유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정유업종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라든가 정제 마진이 정유업종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 4분기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요도 감소하고,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정제 마진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는 일반적으로 또 산업 생산이 확대되는 시기이고 드라이빙 시즌 등의 영향으로 유가라든가 정제 마진이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는 겨울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일시적인 계절적 요인으로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크게는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향후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최근까지는 정유업종이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특히 이제 BTX 쪽의 강세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BTX 쪽도 계속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정유업종, 이제 가운데서 이제 정유 사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 사업에서는 이제 단순히 정제 마진을 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정유 사업에서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제 마진을 보시면은 과거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고점의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제 마진이 유지되더라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유가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유 업종의 이익 안정성을 높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2011년 이후 구조적으로 올라온 이 중동산 원유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프리미엄이라고 많이 들어보신 용어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보통 중동산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팔 때는 두바이유 대비해서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두바이유와 유사했지만 최근에 2011년, 12년 많이 올라왔는데 2013년 올해 1, 2월을 고점으로 지금 3월, 4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을 들여다보니까 지난해부터 유가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있는 점이 첫 번째로 꼽혔고요. 또 그 다음에는 중동산 원유의 프리미엄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함께 상승 모멘텀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투자 전략 네네. 끝으로 여쭤볼까요? 일단 정유 업종 가운데서는 계속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호주로는 SK 이노베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구조적인 레벨업이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특히 윤활 기유라든가 BTX 중심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또한 석유 개발 부분에서도 이제 과거 브라질 법인 매각한 자금을 통해서 M&A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급락했던 이제 윤활 기유 수익성이 최근 들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과 최선호주로 SK 이노베이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업종에 대한 특집 이슈 진단 KB투자증권 박재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